정상 피부의 구성 요소, 기능,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화상의 종류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불의 발견은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같이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불, 뜨거운 물, 화학물질, 전기 등이 피부에 화상을 일으킵니다. 화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열상화상, 화학화상, 전기화상이 있습니다. 첫째, 열상화상입니다. 열상화상은 불이나 끓는 물에 의한 조직 손상 및 주전자나 온돌방 등과 같은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화상입니다. 열 때문에 발생하는 화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0개월 된 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라면을 끓여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 식탁보가 깔아져 현재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식탁보가 아이의 시선을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아이는 흩날리는 식탁보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라면 국물이 아이의 얼굴에 엎어져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엄마는 당황하면서 병원으로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울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식탁 위에 있는 식탁보도 흩날리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화학화상입니다. 화학화상은 생석회, 소다회 같은 화학물질에 의해 생기는 화상입니다. 화학물질이 물과 합쳐지면 더욱 심한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화학물질을 먼저 털어낸 후 씻어줍니다. 셋째, 전기화상입니다. 전기화상은 감전사고로 발생합니다. 전기에너지는 부정맥을 유발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불에 대이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불의 온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촛불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은 붉은색, 노란색 불꽃을 보입니다. 겉불꽃은 약 1400도씨, 속불꽃은 1200도씨, 불꽃심은 400에서 900도씨 됩니다.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파란색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의 온도는 약 1900도로 촛불의 온도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집안에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번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집에서 엄청 탄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와서 간신히 화재가 나기 일보 직전의 위험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가스레인지 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스레인지 불이 아닌 인덕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현관문 앞에 전기, 가스불을 끄셨나요? 라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이런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불 외에도 끓는 물, 기름, 뜨거운 음식 때문에 화상을 입습니다. 또 전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통해 충전하는 로봇을 보고 자기도 충전한답시고 전기코드에 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장 감전사고가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뚜껑 달린 전기코드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손을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기 화상의 외견상 보이는 손상보다 몸 안에 심부 조직의 손상이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졸리가 몸으로 들어간 부위, 입구와 빠져나온 부위, 즉 출구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입구의 상처보다 출구의 상처가 크고 심합니다. 여러분은 다리미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시죠? 다리미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신체가 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근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탁보입니다. 이 식탁보가 아이의 시선을 자극해서 아이는 보행기로 접근해서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화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화상은 정도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부위에서 홍반,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나 고대의 발열에 순간적으로 접촉 또는 노출됨으로써 생깁니다. 이때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은 48시간 후에 거의 없어지며 피부의 감염에 대한 방어력은 유지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화상을 입은 후 5일에서 10일 사이에 비누 모양으로 표피가 벗겨지면서 반을 남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유됩니다. 치유 시기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6일 정도입니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보다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입는 것으로 끓는 물이나 섬광, 화염, 기름 등에 의해 생기며 표피 전부와 진피의 일부를 포함하는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의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의 부종을 동반합니다. 물집을 제거하면 삼출액이 나오고 적색에 윤기 있는 진피가 나타납니다. 이 상처 부위는 공기에 노출될 경우 깊어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물집을 그냥 두거나 안의 액체만 제거하고 물질 껍데기는 그냥 덮어둔 채 병원에 바로 가야 합니다. 표저생 2도 화상의 경우 감염이 없을 때 10일에서 14일 이내 치유가 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3 내지 5주 이내에 치유되지만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이행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이 경우 심한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은 화염, 전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표피, 진피의 전층,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창상부의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기도 합니다. 통증을 전달해야 하는 신경말단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괴사된 피부는 죽은 조직을 형성하는데 2 내지 3주가 지나면 가피가 녹아내리며 탈락되고 유가 조직이 생깁니다. 때로는 가피 밑으로 감염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층 화상은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1도 화상에 대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물에 댄 손목의 1도 화상이고 오른쪽 사진은 햇볕에 그을린 등판의 1도 화상입니다. 1도 화상은 다른 것은 없고 피부가 붉게 변한 것입니다. 피부가 열기로 인해 후끈후끈하며 따가우며 스치면 쓰라려 온몸을 뒤틉니다. 나중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가벼운 햇빛이나 살짝 뜨거운 물에도 1도 화상이 잘 발생합니다. 해변길을 한 30분만 걸어도 피부가 빨개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1도 화상입니다. 예전에 별사탕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 아이가 데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 부모가 별사탕 커피숍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해 문제가 커졌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얼음으로 초기에 잘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2도 화상 사진입니다. 물집이 생겼으면 2도 화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물집들은 나중에 병원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물집이 터져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수분을 잃기도 하고 균들이 쉽게 피부를 통해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도 화상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3도 화상 사진입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도 화상은 조직이 괴사되어 손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3도 화상을 입은 환자를 소독할 때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고통스럽던지 마약성 진통제로도 그 고통이 컨트롤되지 않기도 합니다. 화상 부위에 감고 있는 거즈가 진물로 인해 피부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을 떼어낼 때 그 고통으로 환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은 그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욕조와 같은 기구에 넣어 물을 돌려 거즈를 불려서 떼어냅니다. 이 사진도 3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사진입니다. 3도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1도, 2도 화상은 거의 흉터가 없이 회복되지만 3도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가 땡겨져 아프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아프리카 의료봉사 가서 보았던 환자의 사진입니다. 아프리카는 제대로 된 집이 없어 대부분 한 지붕 안에 잠자는 침대와 불이 있는 부엌 등이 함께 있어
화상을 입는 환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화상의 후유증으로 발목이 구축되어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3도 화상이 발목 관절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하지 않으므로 관절이 쪼그라들고 걷는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때 환자와 보호자들은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은 옆에 지켜보고 있는 제가 더 기뻤습니다. 역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상의 정도를 스케마틱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1도 화상은 피부 중 표피층만 침범한 경우입니다. 2도 화상은 피부층 중 제일 바깥쪽 표피와 진피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3도 화상은 피부층 중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침범한 경우입니다. 피부층 중 피하 조직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 피부 전층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치료에도 피부 전층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 흉터를 남긴 것입니다. 화상의 심한 정도는 먼저 화상을 입은 피부에 손상된 깊이와 신체 부위 면적을 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상을 당한 신체 부위의 면적은 치료와 예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화상의 넓이는 9의 법칙, Rule of Nine에 따라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처표 면적을 9% 혹은 그의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머리 부분을 9%, 상체 몸 전면을 18%, 상체 몸 후면을 18%, 양쪽 상지를 9%, 각각 다리를 18%, 중요한 부위가 있는 거시기를 1%로 계산합니다. 합치면 총 우리 몸 전체 100%가 됩니다. 물론 소화는 조금 다르게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상 당했을 때 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증, 1도 화상의 경우는 의사의 눈으로 진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증 화상의 경우 일반 혈액 검사, 일반 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혈액 응고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는 근육 효소 검사와 소변 마이오글로빈 검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명음, 검은 색깔이 섞인 객담이나 후두 부종, 목소리 변화 등이 있으면 흡입 손상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흉부 액성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압 전기에 의한 손상인 경우는 손상 후 72시간, 3일까지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부정맥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병원이 가까우면 빨리 병원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바로 옆에 없을 때는 응급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화상 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 15에서 20분 정도 식혀줍니다. 일반적인 말로 화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옷을 입은 채 뜨거운 물로 데웠을 때는 옷을 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찬물로 충분히 식힌 후 옷을 벗깁니다. 만약 벗기기 어려우면 그 부위를 가위로 찢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화상 후에 피부가 손상되면 옷에 피부가 달라붙어 옷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면 피부가 손상당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옷을 제거한 다음 깨끗한 물로 씻고 바셀린이나 항생제 연고를 가재에 발라서 화상 부위를 덮어주고 붕대를 가볍게 감아줍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얹어주면 한결 낫습니다. 물집이 생겼으면 터트리지 말고 그냥 두어 저절로 쭈그러들어 속에서 새살이 나와 물집 껍질이 자연히 벗겨지도록 합니다. 만약 물집이 터졌으면 가위나 핀셋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소독하여 터진 물집을 잘라냅니다. 집에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경우는 깨끗하게 씻고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로 감은 후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화상 부위는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되면 후에 흉터가 남게 되므로 공기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상당한 부분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깨끗이 빤 큰 타월에 물을 적셔서 몸 전체를 감싸고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기들은 가벼운 화상이라도 곧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동영상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의복은 벗기거나 가위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이때 팔찌나 시계, 귀걸이, 허리띠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피복이나 금속 물질은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어오른 곳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부위를 찬물로 10분 정도 냉각시켜야 합니다. 가벼운 화상의 경우엔 찬물로 살살 씻어내거나 찬물에 적신 거즈나 깨끗한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대주어야 합니다.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거나 솜이 직접 상처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젖은 수건도 너무 오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 방지나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화상 부위가 넓고 흉터가 남으면 이 흉터를 없애주기 위해 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피부 이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엉덩이나 허벅지에서 자신의 피부를 떼서 이식하곤 합니다. 주바라기 이지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친구가 화상 후에 몇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듣고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놀라운 발견, 특히 사소한 것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혹시 읽은 학생이 있으면 감상문을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은 학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화상 범위가 넓은 경우. 화상 범위가 넓은 경우는 1도 화상일지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을 100%라고 했을 때 10% 이상 1도 화상이라면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도 화상이 얼굴, 손, 발, 음부, 관절 등에 생긴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손이나 발은 관절이 많아 미세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 이 관절을 침범한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모든 3도 화상은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화상 후 48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때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즉, 심부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화상 부위에 감염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화상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붉어짐, 압통, 열 등이 발생한 경우는 감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감염이 생기면 균이 피부를 통해 바로 혈액으로 전달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어린이나 노인이 화상을 입은 경우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건강 측면에서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면역 기능이 약화된 환자, 암, 심장질환, 당뇨 환자와 같은 만성 질환 환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화상을 통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전기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 경우, 이때는 전기 화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화학물질인 경우는 정확한 성분을 찾아서 다른 장기 이상을 초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사고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다음 강의는 출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